1999년 이화여대 앞에 첫 스타벅스가 문을 열며 한국의 커피와 문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소비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국수 한 그릇 가격보다 훨씬 비싼 4,000원을 커피값으로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카페인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안식처, 즉 하워드 슐츠가 꿈꾸던 제3의 공간을 샀던 것이죠. 푹신한 소파,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닉네임을 불러주는 친절한 바리스타들 덕분에 스타벅스는 금세 세련된 현대 도시 생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 주변의 집값이 치솟자 스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니까요. 지난 20년간 이 녹색의 여신은 한국 커피 산업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며 지위와 품격 있는 서비스를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쇠락의 조짐이 있는 법이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미국 본사로부터 남은 지분 50%를 모두 인수하며 스타벅스는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조 원대가 오가니 거래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신세계가 실제 영업이익의 12배가 넘는 돈을 썼다며 우려를 표했죠. 이렇게 비싼 값을 치렀으니 냉혹한 경제 논리가 뒤따랐습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샀으니 그만큼 빨리 본전을 뽑아야 했으니까요. 뽕을 뽑기 위해 신세계는 문화 대신 현금을 택했습니다. 전설적인 브랜드를 마치 다른 사업 자금을 대는 기업의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은 고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져 온 아메리카노 4,100원의 공식이 마침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인수된 지 불과 1년 만에 기본 가격은 물론 샷 추가나 사이즈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야금야금 그리고 가차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원두 가격과 인건비 상승 탓을 했지만 충성 고객들은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당장의 이익과 맞바꿔졌다고 느꼈습니다.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탐내던 스타벅스 굿즈의 품질이 조악해지며 싸구려 다이소 물건 같다는 비아냥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2022년 서머 캐리백 행사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입니다. 회사는 처음엔 경고를 무시하다 언론이 터뜨리고 나서야 사과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흐물거리는 종이, 빨대와 내용물이 부실해진 샌드위치에 대한 불만은 스타벅스가 더 이상 고급스러운 카페가 아니라는 인식을 부채질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버디패스 같은 구독 서비스도 상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시간대에만 할인을 해주는 꼼수로 매장 손님 수를 조절하려 했으니까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저렴해지자 충성스럽던 스벅 팬들은 저가 커피나 최고급 스페셜티 카페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트럭 시위를 통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지 플라스틱 굿즈나 파는 판매원이 아니다라는 절규였죠. 끊임없는 마케팅 행사와 선물 세트 판매 할당량에 치여 직원들은 정작 에스프레소를 내릴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스타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베테랑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했고 그 빈자리는 경험 없는 신입 직원들로 채워지며 매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질과 커피 맛이 들쑥날쑥해지자 브랜드의 명성은 더욱 추락했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효과를 반기던 건물주들도 점점 불공정하고 씁쓸한 수익 구조에 덫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타벅스는 고정 월세 대신 매출의 15에서 16%를 내는 수수료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체제 하에서 회사는 이 수수료율을 10% 혹은 그 이하로 공격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미어터지는데 이런 일방적인 조건 때문에 임대 수익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교묘한 꼼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버디패스라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죠. 고객이 패스로 30% 할인을 받으면 매장 매출이 줄어들고 덩달아 건물주가 받는 수수료도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낸 월 구독료 9,900원은 매장 매출로 잡히지 않고 고스란히 본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매출 빼돌리기나 다름없습니다. 본사 고가는 채우면서 건물주들의 지갑은 탈탈 터는 셈이죠. 배달료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본사가 배달 수수료의 극히 일부만 건물주에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갈등이 폭발했죠. 벼랑 끝에 몰린 일부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까지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왜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이미지 타격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는 걸까요? 답은 신세계 그룹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있습니다. 그룹 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업인 이마트는 쿠팡의 독주에 밀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다주는 알짜배기였습니다. 결국 그룹은 다른 부실한 계열사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타벅스를 쥐어짜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스타벅스와 신세계푸드 같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케이크 대부분을 계열사에서 가져오는데 가격은 더 비싸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억지스러운 시너지 효과를 내느라 운영비는 오르고 고객이 느끼는 프리미엄 경험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 커피 시장은 저가 커피와 초고가 스페셜티 카페 두 극단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메가 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2,000원짜리 커피를 무기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반면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젠시아 같은 스페셜티 브랜드들은 진짜 커피 맛을 찾는 마니아층을 사로잡고 있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가 브랜드의 가성비도 스페셜티 브랜드의 고급스러움도 모두 놓쳐버린 겁니다. 전국 매장이 2,000개에 육박하면서 한때 스세권이라 불리던 그 특별한 아우라는 이미 과포화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스타벅스를 시끄러운 돗대기 시장이라거나 그저 와이파이 쓰고 화장실이나 가는 곳으로 여길 뿐입니다. 미국 본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커피 장인 정신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국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의 역할을 되살리고 매장 환경을 개선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국 스타벅스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따뜻한 교감보다 기계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요. 진동배를 도입하고 키오스크를 늘리면서 제3의 공간이라던 곳이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손님의 닉네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철저히 계산적으로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고객과 직원, 건물주까지 쥐어짜면서 모기업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브랜드를 택감처럼 태워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그 초록 여신은 이제 기업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 그 고귀했던 품위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수많은 저가 커피 체인점들 속에 묻혀서 구분조차 안 되는 그저 그런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역사가 증명하듯 소비자는 기업이 엑셀표만 두드리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예리합니다. 실망해서 등을 돌린 팬들을 다시 잡으려면 얄팍한 마케팅이나 싸구려 플라스틱 굿즈 따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브랜드를 쌓아 올렸던 신뢰와 품질, 그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록 여신은 한때 문화적 동경의 대상이자 하루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달콤함은 사라지고 기업의 탐욕과 구조적인 착취가 남긴 씁쓸한 뒷맛만이 남았습니다. 모기업의 빚을 갚기 위해 브랜드가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파트너들은 지쳐 쓰러지고 임대인들은 소송을 걸고 고객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례는 소매업계에서 약탈적 자본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안전이나 직원의 존엄성을 해치면서까지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쥐어짜는 도구로 쓰여서는 결코 안 되는 법이죠. 로고가 흔해질수록 경험은 특별함을 잃어가고 안식처 같던 공간은 그저 창고처럼 변해버립니다. 신세계는 깨달아야 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라 쌓아 올린 평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브랜드를 기계 다루듯 한다면 결국 그 기계가 고장나서 멈춰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골목마다 초록색 로고가 서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빛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팔리는 커피 한 잔 한 잔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 위기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든 커피를 잠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커피, 예전처럼 여전히 달콤한가? 아니면 어딘가 씁쓸한 맛이 나기 시작했나? 라고요.
한 문화 아이콘의 흥망성쇠를 깊이 들여다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